김민하 기자, 오늘 주제는요? 한짜기와 눈치 싸움입니다. 홍정욱 전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별게 없는데 재보선 앞두고 뭔가 정계복귀의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적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 주호영 미래통합 원내대표가 결단을 이제 요구하는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 이게 재보선을 앞두고 보수 정치가 판짜기의 어떤 진도를 조금씩 나가기 시작한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은 어떤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그간 즐거웠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인스타그램이니까 사진을 같이 올리게 돼 있거든요. 예. 생수병을 한 손에 들고 가벼운 차림으로 산에 오르기 직전의 모습인 그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좀 의문이 남죠. 산에 가는데 뭘 즐거우라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있는데 뭔가 지금 하는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밑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 같다, 응원한다 이런 이제 지지자들의 댓글이 달리면서 여러모로 정치적인 맥락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글이 올라오자 이른바 홍정욱 테마주로 분류된 일부 기업의 주가가 또 폭등했다 이런 뉴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는 확인됐어요? 전혀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는데요. 다만 이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그러면 이런 얘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또 관심사인데 그렇죠. 미래통합당은 언론의 관계자발 형태로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이 홍정욱 전 의원이 유명 배우의 아들로 잘생겼고 또 젊었을 때 유학 경력을 통해서 베스트셀러를 썼다. 이거 외에는 내세울 만한 어떤 이력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또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보수 진영에 지금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손해볼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언론에는 인용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인지도가 있긴 있나요? 이게 책을 냈다든지 유명 배우 아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외에 인지도란 측면에서 지금 기대할 게 얼마나 있는지 이건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의문이죠. 좀 여의도 사람들만 알아주는 전형적인 여의도 명망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홍정욱이라는 인물을 지금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보다는 딸의 마약 밀반입 혐의 이런 걸 지금 연상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게 최근 일이니까요. 그렇죠. 딸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또 받았기 때문에 이 논란의 영향이 아직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 쪽에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하고 전화 연결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의 최근 발언 등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고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점은 생각이 같다라면서 이 서울시장이든 대선이든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독자적 지지 세력에 미래통합당 지지 세력까지 합치면 확장력이 생겨서 선거를 치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민의당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으니까 이제는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쪽 반응이 나왔어요? 공식적으로는 반응이 없는데요. 과거의 경우는 미래통합당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불쾌감을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반응이 없으니까 좀 분위기는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최근에 미래통합당의 중도층을 겨냥한 일련의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두고도 이제 국민의당이 좀 반발하지 않을 수가 있는 이런 명분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예.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권은희 원내대표가 국민미래포럼이라는 공동 연구 모임도 가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뭔가 여러모로 결합을 시도하는 듯한 그런 맥락은 이미 형성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의향이 있을까요? 지난달에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는 정치권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반응한 바 있었는데요. 이후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안에 대해서 또 안철수 대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도 뭔가 지금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의사 파업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던데요. 그렇죠. 오늘 페이스북에 공공의대를 만들어도 인턴, 레지던트 거치고 남성의 경우에는 군 복무까지 마친다고 하면 14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정책을 코로나19 2차 확산의 문턱에서 터뜨린 이유가 뭐냐? 이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정부 정책은 철회해야 되고 의사들에 대한 이런 행정명령 이런 것들도 걷어들여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의사 편을 들은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의협편.
의협편.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료진들을 향해서 정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결국 의사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니까 파업 중단을 해달라. 이렇게 또 호소하기도 했으니까 좀 양쪽에 자제할 것을 이제 좀 촉구했다. 물론 온도차는 있습니다만 예. 이런 이제 이 결론인 것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최근에 정권을 비판하는 책 집필에 참여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정권 비판을 또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년 이제 재보선 이전에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통합하게 되나요?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뭔가 양당이 정책 연대 형태로 좀 코드를 맞춰보고 연말쯤에 통합을 하고 재보선에 대응하자 뭐 이런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의 활동 시한이 내년 재보선까지로 돼 있는데 양당이 통합을 했는데 또 김종인 비대위가 지도부다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런 문제가 겹쳐지면 좀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당 통합을 한 이후에 당내 경선을 치르는 이런 방식은 만약에 서울시장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 이런 룰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비슷한 룰로 경선을 치르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미래통합당 후보보다는 이제 불리한 이 고지에 놓이기 때문이죠. 기존의 룰은 그런데 앞으로는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겠다.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데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는 이런 아이디어 수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 국민 경선을 치르게 되면 안철수 대표 측이 재보선에 참여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용이해지겠죠. 그리고 당을 굳이 통합하지 않더라도 이런 모양새를 갖추면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하는 이런 모양새를 좀 갖출 수도 있을 텐데요. 예. 미래통합당은 지금 여당의 책임 소재가 있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이번에 승부를 걸어볼 만하고 여기서 성과를 내면은 대선까지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대선까지 감안을 하면 이번 재보선은 야권 단일 후보 구도로 충분히 치를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계산인 것이죠. 그러면 보수 정치의 통합은 이 성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 모양새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년 서울시장이 만약에 된다면 대권은 또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은 조금 멀 수 있는 얘기인데 대선 후보 경선은 뭐 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본선은 이 사퇴를 전제로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저보선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에 당선됐는데 이 대선을 가기 위해서 사실상 바로 사퇴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냐 대권이냐 이거를 저울질해야 되는 입장일 수가 있겠는데 예. 미래통합당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실 이 조건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군하고 대권을 좀 염두에 둔 사람들끼리 누가 어느 자리에 가는지 그리고 그러면 어느 자리가 비는지 이미 눈치 싸움이 치열한 그런 모양새인데 예. 홍정욱 전 의원이 좀 SNS 메시지를 이렇게 남긴 것도 이런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뭐 가능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시작 단계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